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개파 간 맞징계로 번진 내부 갈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6.3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대표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가슴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선거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띄웠던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론, 결국 지방선거 전에는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가 성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갈등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선거 연대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선거 연대는 가능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연대가 필요하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합당 문제는 필요 조건도 아니고 선거 승리를 위한 네. 또 충분 조건도 아니다라고 이제 반발해서 지방선거 전에 합당 추진이 이제 물 건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연대 그리고 통합을 위한 이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으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민주당이 제안하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도 받았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만이 본인이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따라서 접전 지역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과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당선이 가능한 확보가 된 그런 지역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정당 지지율도 한 3%밖에 안 되고, 네. 호남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호남에서도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적기 때문에 이른바 출구 전략 차원에서라도 연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연대가 될 것인가? 예. 실제로 뜯어보면은 굉장히 제한된 연대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쟁력이 좀 있다면 호남 지역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대는 좀 어렵고, 호남에서 일부 기초단체장 또는 뭐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이 정도에서는 좀 연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과연 조국 대표는 어떤 행보를 하겠는가. 네. 제가 볼 때는 뭐 전면적인 연대가 안 되니까요. 합당이 안 돼서 뭐 광역자치단체장,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이라든지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 인천 계양이라든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길도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제한된 어떤 연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셔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정도,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궐선거 출마도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의견에 좀 반대하는 게요. 조국 대표가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 이 선거연대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에서 합당하자고 하면 합당을 하고, 네. 선거연대를 하자고 하면 선거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이중대다운 그런 본색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조국 대표가 범민주 단일 후보로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대승적 양보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네.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조국 대표가 단일 후보로 민주당에서 대승적 양보를 해서 단일 후보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 하나의 조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대표는 본인이 지난 총선 때 창당했던 그 조국 혁신당의 간판을 내리더라도
본인이 대표직을 포기하더라도 이번에 과감하게 합당이라든가 선거연대에 나서는 이유는 딱 하나,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이유 딱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양보를 안 한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선거연대는 굉장히 중간에 아마 저는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책래 대표가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조국 대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아마 선거연대 과정에서 좀 논의되지 않을까.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광역단체장에는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낼 후보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가 당연히 광역단체장으로 나오는 것이고 아마 호남 지역의 일부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양보를 하면 양보를 하는 대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그냥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등을 통해서 아마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위한 그런 차원의 어떤 합당이나 선거연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백 교수님 의견하고 좀 달리 조국 대표에 대한 대승적 양보가 없다면 이 선거연대는 중간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상황은 아마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뭐 대승적 양보 이 부분으로 아마 다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짧게 첨언을 하면요. 네. 조국 대표가 이번 6.3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든 또는 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든 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양보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의 양보를 받으려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주고받기가 돼야 되는데 네. 합당이 지금 지방선거 전에는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즉 그 얘기는 조국 대표의 출전을 위한 양보를 담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조국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전할 가능성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그 합당 논의는 잠시 중단되지만 당내 갈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 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 등등 이제 같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뭐 여진 없는 것이냐. 지금 당내 갈등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봉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합당 추진을 둘러싼 친명대 또는 뭐 친청, 명청 갈등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권력 투쟁이다. 명청 간에. 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오는 8월에 전당대회 당권을 누가 지느냐. 과연 김민석 총리가 지느냐 아니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느냐에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이 다 좌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당권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의 유리한 발판을 점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명청 간의 갈등이다,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명청 간의 갈등에서 일단 1라운드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 싸움이 끝난 것이냐? 그건 아니고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후에도 8월 전당대회까지 명청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조작 기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친명들이 한 70여 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내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고 네. 그리고 또 설명절 이후에 이제 출범식을 갖는다는데 예. 그러면 이제 엄청난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력에 보면은 박찬대 전 대표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하고 당권을 둘러싸고 싸웠잖아요. 예. 또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 반청에 이번에 가장 맨 앞에 섰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양세력 친명대 친청의 권력투쟁 물밑에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명청 갈등이 잠시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다시 언제든 불꽃이 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다만 저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통큰 양보를 좀 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합당에 대한 제안을 했고 그것을 사실 결정하는 것은 당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까지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론조사 상에도 보면 민주당 당원들이 합당에 대한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양보를 한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판단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저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이번 과정에서 보면 약간 체면을 구긴 것처럼 외형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차 대조표로 따져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실익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당원들은 합당 여론이 높았지만 일부 친명계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특히 재선 연임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개파적 이익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무산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친명계 의원들이 반대했던 친명계 의원들이 보면 결국은 합당 반대에 대한 그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현주 의원은 오늘 정청래 대표에 대해 굉장히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은 결국 본인들이 합당 반대가 개파적 이익으로 비춰진 부분이 분명히 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봉합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긴다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뭐 국민의힘을 누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사실 지방선거에서 이긴 정청래 대표가 총사령관이었는데 당연히 재선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진 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대표 이겼는데 김현석 총리가 무슨 명분으로 총리직을 관두고 내가 당권 차지하겠다 이렇게 이 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 만약 국민의힘이 대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뭐 재선을 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아마 뭐 정청래 대표 연임을 막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반청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지만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히 아마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인 1당원 1투표를 어느 정도 이제 이 성립을 시켰기 때문에 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보면 박찬대 의원에 비해서 일반 당원 투표에서 한 30% 이상 이겼기 때문에 본인이 당권을 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런 것들도 상당히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어떤 국면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정신호가 켜지든지 아니면 적신호가 켜지든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당장의 어떤 정청래 어떤 연임을 막기 위한 어떤 당내 모임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는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만 이 강득구 최고위원이 올린 SNS 글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을 만나서 전달받은 내용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은 이 통합에 찬성을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내려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방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굉장히 잘못된 실수가 나온 것이면은 틀림이 없죠. 강덕구 최고위원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실수가 아니고 보좌진이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보좌진이 실수했다고 해도 보좌진의 관리 책임은 본인이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깨끗하게 정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은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할 만해요. 왜냐하면은 지방선거 전에는 뭐 합당을 하지 않지만은 일단 대통령은 합당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라. 그리고 또 수임 기구를 만들어라. 라는 이제 내용을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하고 얘기를 했다. 예. 라면서 이걸 이제 SNS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면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이 당무에 특히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에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실수했다라고 즉각 삭제를 했고 또 청와대에서는 이거는 전혀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 대통령실하고는 관련이 없다 라면서 선긋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강덕구 최고위원이 보좌진의 실수가 아니고 본인이 알고 이런 글을 올렸다면은 굉장히 좀 정무 감각이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왜 당이 좀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보좌를 해야지 여러 가지 좀 사사건건 좀 문제를 일으키나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일을 좀 계기로 해서 좀 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강덕구 대표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합당 문제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당이 뭐 합당을 하냐 안 하냐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친명이냐 친청이냐 명청 갈등이냐 해놓으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에 좀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야당은 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저는 아마 이 강덕구 의원이 아마 대통령의 복심을 잃는 거를 본인이 이제 대통령 의중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좌관이 이런 걸 올릴 수가 없거든요.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의원 입법 활동 부분들은 SNS에 올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정무적인 소재를 보좌관이 할 수 없는데 보좌관이 마치 실수한 것처럼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조금 비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저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저는 당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합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1호 당원이기 때문에 당연하거든요. 특히 합당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그런데 이것을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자꾸 당무 개입이 되고 불법성이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 차라리 저는 대통령이 최근에 대미투자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국에서 관세도 뭐 15%에서 20%로 25%로 올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좀 당당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당이 의견을 내는 것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당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조심하고 유념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자꾸 음성적으로 결국 음성적으로 한다는 부분들이 결국 강덕구 최고위원에 의해서 결국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어떤 야당으로서 그때 비판했던 부분을 차라리 좀 당당하게 사과를 하고 분명히 사과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는 그 1호 당원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이 당연히 당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윤리위에 제소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소명을 위해서 당 윤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리위에 참석한 배현진 의원 자신의 징계에 대한 부담감을 밝혔습니다. 현재 지도부는 이제 지역을 돌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대구 선문시장을 찾았는데 이 시민들의 쓴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일단 배현진 의원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될 거로 보세요? 그래서 아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보면 굉장히 조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네. 뭐 한동훈 전 대표 때도 그렇고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친한계 뭐 의원이나 의원의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아마 당원권 2년 정도까지도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권파에서 보면 네. 아마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틀막을 좀 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2년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내려버리면 아마 친한계 의원들이 더 이상은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예. 조금 틀어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한계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러한 것들은 정치가 아니고 이거 숙청 정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이 굉장히 조금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조금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것 같고 다만 지금 장동혁 어떤 지도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아마 과거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떤 좀 잘못된 학습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탄핵 다음에 치러진 어떤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또 총선에서도 참패했지만 결국 대선에 가서는 윤석열 후보를 내서서 정권을 되찾아 정권을 아마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좀 잘못된 어떤 탄핵의 학습 효과가 좀 인식이 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아마 지방선거 자체는 어느 정도 좀 패싱을 하고
하고 앞으로 어떤 당에서의 어떤 당내 어떤 당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감으로써 그 다음을 조금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친한계라든가 앞으로 장동혁이든 아니면 윤어게인 세력이 갖고 있는 그 당권을 위협하는 네. 어떤 반대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당내 입지를 좀 줄이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지방선거는 아마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어떤 뭐 구상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조금 국민의 눈높이에 볼 때 국민님이 계속적으로 퇴행적으로 또 수구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뭐 비판을 계속 조금 받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당원권 정지 2년 예상을 하셨네요. 그리고 앞으로 상황도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뭐 숙청 정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뭐 학살 정치를 한다고 봐야 돼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고 또 사실상 오른팔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으로 끝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를 만약에 내린다면 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장 지금 현재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네.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정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거는 이제 결국은 서울시당에서 공천권 행사를 하거든요. 서울시의 기초단체장 또는 뭐 광역 또는 기초 비례 등등. 네. 근데 이걸 지금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공천권 행사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친한동훈계를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제 6.3 지방선거는 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참패 내지는 뭐 공멸 내지는 자멸로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사실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친한동훈 내지는 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잡고 뭉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윤 어게인 세력에 떠받쳐져 있는데 그러면 당장 전환길 씨 같은 경우 뭐 사흘 안에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입장을 밝혀라. 네. 그렇지 않으면 배신이라고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동훈 세력하고 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멸하는 줄 알면서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영남도 순회하고 호남도 순회하고 당면도 바꾸고 뭐 또 영입도 하고 당헌 뭐 당규 뭐 강령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결국은 저는 백약이 무효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더 안타까운 일은 지방선거를 참패한 이후에 네. 과연 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겠는가? 지금 이제 친한계에서는 네 분 때문에 졌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도 친한계 또 친장동혁 양 세력의 네 분 개파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이 장동혁 대표가 이 당 내외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 최근 발언들, 윤어게인으로는 선거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길 씨가 입장을 밝혀라라는 내용들,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함께 하게 되는데 장동혁 대표의 현재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어게인과의 어떤 절연이냐, 아니면 외연 확장으로 가는 것이냐. 그리고 내일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아마 그 장동혁 대표는 보면 이번 달 19일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과의 어떤 차별화를 이제 시도를 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도 보면 이제는 윤 어게인, 그중에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네. 다만 윤 어게인 세력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장동익 대표나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또는 다른 최고위원들도 아마 윤어게인과의 어떤 차별화를 시도를 하지만 그 부분들을 지금 오락가락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요. 아마 1심 선고 이후에 아마 차별화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결별이 되지 않는다면 네. 3월 1일 날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명을 만들고 또는 지방선거 국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쇄신책이라든가 또는 뭐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대란 프레임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다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좀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념하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은 보면 지금 당내 강성 보수들이 굉장히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윤어게인 세력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번 지방선거 때 어떤 유권자의 눈높이라든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윤어게인과의 어떤 결별 또는 윤어게인과의 어떤 차별화는 결국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참패라든 어떤 지방선거의 결과를 받아들고 그 참담한 어떤 성적표 뒤에 어떤 충격 요법 후에 나름대로 시간이 걸리면서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국민이 계속적으로 윤어게인 세력과의 차별화를 못하고 또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책 결별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으로 계속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한 부분들 충격요법으로 아마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당내 걸림돌을 정리하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워서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노선을 어떻게 정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과 내일 오찬 회동을 하면 네. 좀 진정성을 가지고 회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정치적인 그런 무대로 악용할 것이 아니고 일단 대통령께서는 오찬 회동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만 해도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을 하면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에서 불편한 그런 의제는 제한을 하고 네. 할 수 있는 얘기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의제 제한 없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여야 대표들 만나가지고 민생 경제를 풀어나가겠다.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 특히 이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설명절 앞두고 물가 안정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를 개조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도 안정하고 그러려면 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내일 오찬 회동을 그렇게 할까? 일단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이 오찬 회동을 자신의 좀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무대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대통령과 또 1대1 회동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재감을 어떻게 본인이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을 질타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잘못됐다.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쌍특검에 더 나아가서 항소 포기 특검도 해라.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예.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 누구 손을 들어주겠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꽉 막힌 이 교착의 어떤 전국을 좀 풀어달라. 그리고 민생과 경제의 대통령 또 여야 대표들이 좀 집중해달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텐데 저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또 정청래 집권당 대표도 물론이고 제1야당의 대표도 여기에 좀 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김철원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